리버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전에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그래도 우승 경쟁은 맨시티, 그래도 클럽이 있는 리버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4승 4무 4패 9위입니다. 벌써 12경기가 치러졌는데 패가 4개가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이제 우승은 멀어지지 않았느냐. 챔스 경쟁, 현실적으로 챔스 경쟁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충격적인 건 맨시티전을 어렵게 이기고 나서 노팅엄하고 리즈 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거든요. 두 팀에게 연달아 지금 패했어요. 리버풀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2연패인데 2연패.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준 게 그 상대가 꼴찌였던 노팅엄.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강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리즈 이런 팀을 상대로 진 거고 특히나 리즈와의 경기 같은 경우는 홈이었어요. 안필드. 우리가 근래의 프리미어리그는 어쨌든 양강으로 갔던 거잖아요. 맨시티냐 맨시티, 리버풀이냐 리버풀. 이렇게 갔던 건데 특히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이 보여왔던 극강이죠, 극강. 그런데 상대가 리즈였는데 그걸 졌단 말이지. 반다이크가 리버풀 입단한 이후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에서 졌다는 거예요. 70경기인가 그래. 70경기 동안 패가 없다는 거야, 안필드에서.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프리미어리그 자기 홈 안필드에서 뛸 때는 59승 11무 무패. 아, 미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반다이크는 경험이 없어. 안필드에서 자기가 프리미어를 진 적이 없어. 그렇네. 그 정도였는데 이제 의적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맨시티와 같은 팀을 잡아 승점 벌어서 하위권 팀에게 승점을 나눠주는 꼴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프리미어리그 자체에서도 지금 진 게 리버풀이 홈에서 2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22승 7무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깨졌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벌써 4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준우승할 때 2번 졌거든. 근데 이미 그 지금 패배를 12경기 치면 벌써 넘어선 거지. 4패가 된 거야. 그리고 무승부도 엄청 많아요. 4승 4무 4패면 이건 승률이 50이 아니야. 그렇지. 이걸 50으로 계산하면 안 그렇지, 됩니다. 그렇지. 무승부는 그 50이 네 번만 이긴 것만 계산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타작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리버풀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릴 때마다 매번 패하면서 전해드릴 때 일단은 부상자가 많다. 자, 오케이. 예. 리버풀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그러니까 네. 이유 한번 가봅시다. 현상적으로는 부상자가 많은 거죠. 현상적으로는. 눈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디아스 좋다. 공격 자원들 다 쓰러져 있고, 그다음에 수비도 뭐 마티프 네네. 좀 쓰러져 있고, 그다음에 나비 케이타도 또 쓰러져 있고. 부상자가 워낙 초반에 많아가지고 급하다. 아르투르 멜로를 데려왔는데 챔스인가 뭐 잠깐 교체로 뛴 거 전 보고 또 지금 그렇죠. 못 뛰고 있고. 네네. 최근에 이제 알칸타라가 돌아오고 누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게 일단 현상적인 눈으로 딱 눈에 볼 때는 보이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지금 보고 있는 문제인데 나는 요게 그러면 이 현상으로만 다 이거를 끝내야 될까? 단순히 선수 부상으로만 끝내는 건 아니야. 부상으로만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리버풀이 지금 팀 닥터가 3개월째 공석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나는 그게 말이 된다고. 난 일군. 몰랐어. 네.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의료팀이 팀에는 되게 많아요. 뭐 K리그도 그렇지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더 많죠.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은 건 우리가 예전에 아스날이 벵거 감독 때 엄청 많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타일 그다음에 의무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타일은 만약에 축구 스타일 얘기하는 거. 얌전하게만 볼 차니까 상대가 들어와서 받을 때 부상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의무팀이 그런 것들을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팀들이 의무팀을 바꿀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클럽의 축구는 굉장히 강렬하지. 그렇죠. 고강도 프레싱이지. 개개인 프레싱. 그러니까 압박 엄청 강도 높이고. 그렇죠. 경기장 전 지역에서 상대를 눌러주는 축구를 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부상이 따라오죠. 많지. 그런데 팀 닥터를 이렇게 관리한다? 근데 그게 이건 말이 되나?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지? 관리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현상의 문제는 뭐냐면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수비가 거의 뭐 붕괴입니다. 붕괴. 그렇죠. 부상자도 아까 많은 데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프레싱의 강도가 떨어지니까 막 그 개인 프레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프레싱은 여러분들 그 전방 압박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 프레싱은 꼭 위에서만 하는 프레싱이 아니라 경기장 전역에서 압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볼을 중심으로 해서 볼 가면 다 압박 들어가는 건데 그게 느슨해지니까 그러니까 수비수 한두 명이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반다이크가 예전에 비해서 좀 폼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알리송이 자꾸 미스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좀 불안해요. 뭐
옆에 있는 뭐 또 이 수비수가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개개인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상자도 많고 또 부상자가 많으면 뭘 못 돌려? 로테이를 못 돌려. 그렇죠. 그러니까 챔피언스 과부하지, 리그, 과부하. 과부하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제임스 밀러 사실 제임스 밀러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뛰면 안 되지. 어? 여전히 제임스 밀러가 어디 부상자 공백 생기면 풀백도 보고 뭐 미들도 보고 어디도 보고 다 맡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수비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12경기에서 15실점이에요. 근데 리버풀 같은 이런 팀이 경기보다도 실점이 더 많으면 안 되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골 이하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웨스트햄이나 에버튼보다도 실점이 많다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뭐 저기 수비수 애들 좀 이상해 막았어.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몇이 불안한 점도 있지만 아니 앞쪽에서 이 축구가 개인 프레싱이 안 되는데 수비수가 이러면 죽지. 이 문제가 있다. 수비에 실점이 많은 것도. 그러니까 앨런 시어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수비가 좀 개판이다. 그렇지. 리버풀이. 예. 근데 그 개판은 왜 개판이냐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의 현상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클럽 감독의 축구가 좀 읽혔나? 클럽의 축구가 좀 문제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 클럽 그렇죠. 감독이 좀 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클럽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개겐 프레싱, 예. 아니면 헤비메탈식의 막 눌러대는 축구. 그렇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숏 카운트를 친다든지 볼 딱 잡으면 막 만에 이적하기 전에 마나 살레하고 막 뛰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읽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부상자 많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도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비에 실점 많다. 클럽의 전술도 좀 좀 익혔다. 익힌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선 좀 피상적인 분석 같아. 드러나 있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결국에는 구단의 어떤 투자의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긴 봐요. 하거든요. 투자. 네. 이게 존 W 헨리 같은 친구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운영하는 펀에이 스포츠 그룹이 이거를 지금 이끌어 가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부상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부상은 생길 수 있어. 당연히. 그러면 이 정도 부상 생기면 팀이 다 문제가 생기면 그럼 다 저 어려움이 있게.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했던 그 팀닥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스태프들 같은 게 부족한 거 이것도 관리 결국 투자의 문제거든.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테이션 못 돌리는 것도 뎁스가 더 두꺼우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봐봐 클럽이 읽혔다고 하는데 클럽도 이번 시즌 안 되니까 그 금과 옥조처럼 다뤘던 433 말고도 예를 들어서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의 뭐 442 그거에 따른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312 아니면은 4231 막 나름대로 해보고 있어. 네네. 클럽도 변화를 주려고 해보고 있다고.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왜 안 될까? 캐러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경기 끝난 다음에 리즈에게 지고 나서 이 정도면 이제 리버풀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 어떤 실수를 하나? 수비가 어떤 실수를 하나? 골키퍼가 어떤 실수를 하나? 실수가 아니라 그냥 리버풀은 현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그렇지, 거야. 그렇지. 캐러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램 스네스라고 예전에 리버풀에 뛰기도 했고 유명한 감독이잖아. 스네스 감독. 네네. 스네스가 이번에 좀 평을 하면서 이러더라고. 봐라 리버풀 선수 구성 봐 이번에 뛴 거. 야 이번 선수 구성이 저걸 클럽 감독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봐. 이 뎁스가 이 선수들의 이름이 아니 요즘 리버풀의 지난 경기 한번 봐봐요. 이런 멤버들 무슨 엘리엇이나 피르미노 내려가서 뛰고 있고 그치. 명단 자체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상대 압박하고 어마어마하게 뛰고 이러기에 너무 약해졌다는 거야. 축구가. 맞아요. 예. 그럼 그러면서 수네스가 이런 고강도의 어떤 체력전을 펼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뺏은 볼을 아주 확실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축구에 부합하는 지금 선수 구성이 되어 있냐? 이게 더 본질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딨냐는 거지. 결국은 투자를 해줘야지. 네. 그런데 그 존 W 헨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펀웨이 스포츠 그룹 같은 경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스포츠 팀 없나? 여기 이제 미국의 기본 미국 자본이기도 하고 미국에 이제 스포츠 팀들 많이 갖고 있는데 더 자기를 확장하는 다른 팀들 다른 스포츠 그룹을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뭐 아니면 여기를 잘 키워서 언젠가는 더 많은 돈을 받고 매각을 해야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냥 이제 계속 돈이구나 그냥. 돈 그러니까 벌 국리. 약간 느낌은 어떠냐면 그쪽 미국 자본에게 리버풀은
잡은 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로만 유지하고 뭐 또 워낙 클럽 잘하고 선수들도 잘하니까 뭐 이 정도 성적 내면 되지. 근데 아니 맨시티가 홀란드를 영입을 해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데 응? 리버풀은 반면에 마네를 팔아. 맞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합을 알아? 클럽한테? 이게 될까 본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부상이 어쩌고 뭐 클럽 감독이 뭐고 이거는 다 피상의 문제다. 결국 스포츠에서 프로 스포츠는 진리처럼 딱 하나가 있죠. 투자 안 하면 망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과 클럽 감독이 잘 해내 왔던 거고 지금 결국엔 투자가 좀 되지 않으면서 리버풀이 지금 본질적인 좀 어떤 문제로 위기를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클럽 감독이 최대 위기라고 봐요 지금. 최대 위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아까 얘기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 진짜 끝났고 벌써 4패야 4패. 끝났고 챔스 싸움도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뭐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 이게 본질의 문제라서 그래요. 만약에 부상이 핵심이다라고 하면 부상 선수들 복귀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부상이 이 문제의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클럽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클럽은 다시 뭐 구상을 한다든지 부상 선수 돌아오면 나아질 수는 있겠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뎁스 자체가 지금 이걸 싸우기에는 너무 힘든 시즌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이 이런 뎁스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카타르 월드컵이 있잖아. 네네. 그래서 지금 아니 10월 한 달 동안만 경기를 많이 치르는 팀들이 막 8, 9경기를 치러. 한 달에 막 10경기를 가까이 주중 주말 다 있잖아 지금. 그래야 되는데 뎁스까지 이러니까 이게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문제면 이거 좀 기다리면 될 거다 이런 게 되는데 지금 리버풀은 해결 방안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이제 보세요. 남은 이제 경기 일정이 나폴리 있고 그다음 토트넘이야. 맞아요. 지금 아놀드가 뭐라 그랬냐면 토트넘 경기 지면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 진짜 이번에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 네. 토트넘 경기 지면 진짜 우리는 이번 시즌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거든요. 리버풀이 주중에 나폴리랑 싸웁니다. 김민재 선수와 이제 그 팀하고 싸우는데 물론 둘은 16강은 확정 지어놨어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근데 1위로 올라가는 것도 현재는 물론 나폴리가 유리하지. 그렇죠. 승점이 3점이 앞서 있고 지난번 크게 이겼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이 토트넘도 사실 지금 뭐 휘청휘청 하는데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도 진짜 졌다. 그 진짜 이건 어렵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진짜 이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나폴리와 경기도 그냥 모르겠어. 나는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조고메스 빼고 코나테가 부상 복귀해서 코나테를 나폴리 경기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클롭 감독이 결국 이 문제가 그런 뎁스의 문제, 본질적으로 선수를 투자해주지 않았던 거의 문제라고 한다면 나폴리 경기 때 주전을 조금 쉬게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체력적인 문제로. 물론 그 경기에서 크게 이기면 1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16강이 확정 지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4대0 정도로 이어야 될 것 같아. 막 골을 많이 넣는 뭐 이런 경기를 하려고 할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그 경기에서는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그래. 뭐 그냥 2위로 어차피 2위로 올라가도 물론 다른 조 1위랑 싸우긴 해야 되겠지만 그 대진이 나중에 걸릴 때 봐야 되고요. 11월 7일 날 이제 16강 대진 추첨합니다. 오히려 토트넘과 경기 때를 겨냥을 해서 걸어야지. 거기에 아마 걸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승부수 던지지 않을까. 나폴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봐도 나폴리를 뭐 3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요즘 리버풀이 요즘 나폴리를 주전을 다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쉬운 팀이 쉽지 아니에요. 않아. 그러니까 토트넘에 걸어야지 리버풀도. 지금 토트넘이 아주 정말 리버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